나는 50대를 넘어서면서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복잡한 공식이나 거대한 기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살고 있는 자기 집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회복되며 다시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밖으로 나갑니다. 현장으로, 시장으로, 거래처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승부를 보려 합니다.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밖보다 안이 더 중요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판단은 필요에 따라 흐려지고 관계는 조금만 어긋나도 인생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둘러싸고 사는 환경이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공사판을 누비고 사막의 건설 현장부터 북유럽 항구의 차가운 회의실까지 수십 년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공통으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은 결국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의 질과 흐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었고 우리는 막 새로운 조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 엔지니어들을 파견해 협력을 논의하던 시기였습니다. 나는 그때 늘 하던 대로 현장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들 숙소부터 들렀습니다. 사람은 자기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일에 임하는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의 숙소에 들어섰을 때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장난 시계가 멈춘 채로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깨진 유리컵이 쓰레기통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아, 이 친구는 지금 인생이 막혀 있구나. 숙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왜 시계가 멈췄는데 그냥 두었나?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고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대답을 듣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시계가 멈춘 사람은 결국 마음도 멈춰 있고 일이 멈춰 있고 결단도 멈춰 있습니다. 사람의 방 하나가 그 사람의 내일을 예고합니다. 집안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어둡고 판단이 어두우면 기회가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이 흐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직원은 머릿속만 복잡했습니다. 운동해야 한다, 정리해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방은 늘 어지럽고 고장난 물건을 끼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미루었고 한 번도 선두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장난 물건은 바로 버리고 쓰지 않는 서류는 바로 태워 없애고 깨진 컵은 그날 그대로 치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일은 늘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기회가 보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그 흐름이 더 두드러집니다. 체력도, 기력도, 인간관계도, 경제적 판단도 예민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오늘 단단히 말하고 싶습니다.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물건 하나, 습관 하나, 마음을 짓누르는 사소한 것 하나가 모든 흐름을 가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경험 속에서 일관되게 확인한 50대 이후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 7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의지를 흐리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물건입니다. 바로 멈춘 시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왜 그 시계가 사람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지, 내가 어떤 현장에서 그것을 똑똑히 보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뛰어다니며 느꼈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거창한 사건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정지에서부터 조용히 썩어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지의 상징이 바로 멈춘 시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배터리가 떨어진 거죠. 고치면 되죠. 시간 나는 대로 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을 나는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나는 아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늘 무언가를 나중에 미뤘습니다. 결단도 행동도 삶의 변화도 모두 나중에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회라는 것은 그 나중에라는 말에 갇혀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이 깨달음을 얻은 가장 강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우리는 중동의 한 항만 도시에서 대규모 해양 구조물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45도 가까이 올라가는 더위였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묘한 기후였고 도시 전체는 기계 소음과 공사 차량의 먼지가 뒤섞여 삶의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협상팀을 이끌고 매일같이 뜨거운 회의실을 오갔고 현지 엔지니어와 우리 직원들이 함께 머무는 숙소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사람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한 직원의 방을 문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방은 깔끔했습니다. 책도 정리되어 있었고 옷도 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 안에서 웅크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흐름이 끊긴 듯한 공기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탁상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11시 48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시계가 왜 이렇지? 직원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멈췄습니다. 뭐 바쁘니까 나중에 고치려고요. 나는 그 순간 속으로 이 친구는 지금 삶이 멈춰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의 보고서는 늘 하루씩 늦었습니다. 전화는 제때 받지 못했고 사소한 실수도 반복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보다 변명을 먼저 찾았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멈춰 있는 게 시계만이 아니야. 마음이 멈추면 일이 막히고 일이 막히면 운이 막히는 거야. 지금 고쳐. 직원은 머뭇거렸고 나는 직접 시계를 들고 로비에 있는 작은 수리공에게 가져갔습니다. 30분 만에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뒤였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작업 일정도 빨라지고 보고도 정확해졌고 협상팀에서도 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하나가 움직였을 뿐인데 사람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멈춘 시계를 집에 둔다는 것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멈춰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리듬입니다. 삶의 박자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박자가 조금만 어긋나도 방향을 잃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체력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리듬, 공간의 리듬, 그리고 결단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멈춘 시계를 방치한 채 사는 사람은 결국 이런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해야 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미룬 일을 더 미루고 그렇게 미루는 사이 인생이 서서히 멈춘다. 나는 해외 협력사 임원 숙소에서도 같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난 기술자였지만 몇 년째 승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넓고 시설도 좋았지만 벽에 걸린 시계는 6개월째 멈춰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 멈춘 곳에선 썩고 냄새가 나고 결국 사라진다. 자네 방을 보면 자네 인생의 흐름이 보여. 그는 그제야 벽에서 시계를 떼고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정말로 승진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본 바로는 흐름을 새로 여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흐름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집에는 절대로 멈춘 시계를 두지 마십시오. 멈춘 시계는 멈춘 삶을 부르고 멈춘 결단을 만들고 멈춘 미래를 가져옵니다. 시계를 고치거나 버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흐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은 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물건입니다. 바로 과거를 쌓아놓는 물건들, 버리지 못한 서류와 문서입니다. 왜 그것들이 운을 막는지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사람의 운을 막는 가장 무서운 물건은 눈에 가장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멈춘 시계는 금방 보입니다.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한 과거의 서류와 문서, 이 종이 더미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잠식하고 삶의 방향을 뒤틀고 결국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덫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서류를 많이 다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던 시절, 수십 번 거절당하고도 다시 찾아가 설득하던 시절, 모든 것은 종이 한 장으로 판단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류가 쌓이는 만큼 사람의 마음도 쌓이고 마음이 쌓이는 만큼 판단이 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무실에 오래된 서류를 두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사업 자료 바로 정리했습니다. 거절당한 문서 즉시 버렸습니다. 잘못된 계산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거는 쌓아둘수록 무게가 되고 그 무게는 결국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이 진실을 나는 1980년대 한 해외 금융기관 임원과의 만남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문제로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거절당했고 나를 만나주는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금융기관의 부책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기 전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실패한 사업 자료는 왜 가져오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 기업들은 실패 보고서부터 들고 오던데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업은 제 머릿속에만 남기면 됩니다. 그걸 종이로 들고 다니면 다음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말 참 인상적이군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를 가볍게 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 순간 나는 더 확신했습니다. 과거를 보관하는 사람은 과거 속에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과거를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50대 이후 집안에 쌓여있는 오래된 서류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계약서, 이미 끝난 프로젝트 자료, 더는 의미 없는 영수증,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통지서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패, 후회, 미련, 두려움 같은 감정을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50대 이후 더욱 큰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뾰족해지고 한번 흔들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나이입니다. 그때 과거를 담은 물건이 곁에 있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칩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항상 불안이 먼저 밀려옵니다. 나는 어느 임직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서류가 방 한쪽에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할까 봐요. 그러나 나는 방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왜 늘 한 발 늦고 왜 자신감이 없고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중간에 멈춰버렸는지 나는 그의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버리기 전까지는 자네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그는 결국 모든 서류를 정리했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과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요즘 운이 좋아졌다. 아닙니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무게를 버렸기 때문에 미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집안에
오래된 서류를 두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 과거의 무게를 들고 산다. 미래는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두 번째로 말합니다. 과거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더 위험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깨고 관계를 흔들고 운의 균열을 만드는 물건입니다. 바로 깨진 그릇과 금간 유리컵입니다. 왜 그것이 무서운지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한 가지 확실한 법칙을 보았습니다. 깨진 물건을 곁에 두는 사람의 인생도 결국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금이 조금 간 컵 하나, 살짝 깨진 접시 하나, 흠집이 있는 그릇 하나.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균열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매일 마주하는 환경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금 간 컵을 들고 물을 마시면 마음속에도 미세한 금이 들어옵니다. 깨진 접시를 쓰면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크게 번져나갑니다. 50대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무너뜨리고 결정의 힘을 약하게 만들며 운의 흐름 전체에 먹구름을 들이웁니다. 나는 이 진실을 일본 출장 중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의 한 중견 업체와 큰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기술력도 뛰어났고 우리와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그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여러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깨끗한 공기와 정돈된 책상의 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기업 특유의 깔끔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탕비실에서 차를 준비해 가져오던 직원이 내 앞에 컵을 놓는 순간 나는 아주 작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찻잔의 손잡이에 아주 미세한 금이가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조금 깨졌네요.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바빠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그 회사가 가진 보이지 않는 균열을 떠올렸습니다. 조직은 겉모습보다 내부의 작은 틈에서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켰고 중요한 문서 하나를 두고 내부에서 감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류 처리를 미루고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계약은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고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데 여러 번의 갈등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때 더 확실히 봤습니다. 깨진 물건은 깨진 마음을 부르고 깨진 마음은 깨진 결과를 만든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사람의 삶이든 균열의 시작은 늘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집안에서 깨진 물건을 두면 그 균열이 자연스럽게 삶의 리듬에 스며듭니다. 집은 사람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이고 인간의 에너지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깨진 그릇이 놓여 있다? 그것은 기운이 갈라지고 새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깨진 컵은 버려라. 깨진 접시는 치워라. 깨진 물건을 쓰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깨뜨린다. 한 번은 어떤 간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실력도 많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거실 선반에서 금이 간 유리 꽃병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물 받은 거라 버리기 아깝습니다.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 선물이 당신 인생을 깨고 있어. 그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나중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국 그 꽃병을 치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그는 새로운 거래처와의 관계가 매끄럽게 풀렸고 팀 내부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환경의 흐름이 바뀌면 사람의 흐름도 바뀝니다. 50대 이후에는 마음의 균열이 몸의 피로와 결합해 훨씬 큰 흐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깨진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균열의 상징입니다.
깨진 물건을 쓰는 것은 나는 지금 균열을 받아들인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언을 하는 사람에게 운은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금기 물건은 깨진 그릇과 금간 유리컵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균열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단계는 더 깊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물건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흐름을 막고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바로 쓰지 않으면서 쌓아두는 고가의 물건입니다. 왜 그것이 운을 막는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쓰지 않으면서 쌓아둔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값비싼 물건, 언젠가 쓰겠지 하며 보관하는 물건, 아까워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아둔 물건, 이런 것들은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잠식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운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50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는 새로움보다 정체가 더 무섭고 행동력보다 망설임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때 쓰지 않는 고가의 물건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부담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을 조용히 뒤틀어 놓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1990년대 초반 국내 한 상류층 가정에 방문했을 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집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넓은 거실, 화려한 장식품, 해외에서 사온 고급 가구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기운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사업에서 몇 번의 실패를 겪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세 원인을 찾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유럽에서 들여온 값비싼 오디오 세트가 도열하듯 놓여 있었지만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재에는 외국에서 구매한 고급 만년필 세트가 6개나 있었지만 모두 케이스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침실에는 이름난 도자기 작품이 있었지만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모서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물건을 쓰지도 않으면서 두고 계십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간 쓰려고 했습니다. 아까워서 버리기도 그렇고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까워서 쓰지 않는 것이 가장 낭비입니다. 사람의 운은 흐름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흐르지 않습니다. 쌓여만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두 가지를 막습니다. 첫째, 행동의 흐름을 막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선택하고 움직이고 경험하는 작은 흐름들이 쌓여 인생의 큰 결단을 만들지만 쓰지 않는 물건은 그 흐름을 가둬버립니다. 둘째,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그냥 두는 사람은 돈을 물건으로 바꿨을 뿐 가치를 흐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활용할 줄 모르는데 사업의 흐름을 읽을 리 없습니다. 나는 해외 공사 현장의 기술자 숙소에서도 같은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자는 월급의 절반을 들여 비싼 장비를 샀지만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큰 프로젝트에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큰 프로젝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현실의 흐름을 잡지 못했고 마음은 늘 때가 되면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싼 물건을 사면 바로 쓰고 사용하면서 익히면서 성장한 사람은 결국 더 큰 기회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운입니다. 흐르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운은 붙고 쌓고 가두는 사람에게 운은 등을 돌립니다. 50대 이후에는 소유가 많을수록 오히려 짐이 됩니다. 쓰지 않는 고가의 물건은 쓰지도 못하는 욕심의 증거입니다. 그 욕심이 판단을 흐리고 삶의 단순함을 빼앗고 결국 인생 전체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나는 여러분께 단호히 말합니다. 50대 이후 쓰지 않는 고가의 물건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 물건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멈춘 욕망의 잔재이고 무너진 흐름의 결과물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목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필요 없이 쌓아둔 물건을 치우면 두 가지가 즉시 바뀝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결단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5번째 금기 물건은 더 치명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 여러분의 기운을 갉아먹고 건강을 해치고 결국 판단력을 흔드는 물건입니다. 바로 침대 옆에 불필요한 잡동사니, 이것이 왜 삶의 리듬을 파괴하는지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운은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서 더 많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을 때만 인생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잠든 사이에 마음이 회복되고 사고력이 정리되고 다음날의 판단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50대 이후가 되면은 이 회복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몸이 빠르게 피로해지고 마음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고 잠의 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하루 전체의 흐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으로 단언합니다. 침대 옆에 쌓여있는 잡동사니는 단순한 어질러짐이 아니라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이건 잠깐 두는 거예요. 내일 정리하려고요. 그냥 여기에 두는 게 편해서요.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수십 년을 들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침대 옆이 어지러운 사람은 사고가 어지럽고 마음이 무겁고 결정은 더디고 건강마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피로, 망설임, 걱정, 미움이라는 감정의 덩어리였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특히 1980년대 후반 중동의 한 조선소 감독 숙소에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은 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밤에는 금속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소에는 하루 종일 대형 장비가 움직였고 사람들은 먼지와 소음 속에서 긴장한 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사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감독이 실수로 크레인 운용 지시를 잘못 내려 구조물 일부가 손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감독 숙소를 찾았습니다. 늘 그렇듯 사람이 실수한 현장에서 나는 그 사람의 방을 먼저 봤습니다. 방을 들어섰을 때 나는 한눈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각종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반쯤 읽다만 책, 빈 담배갑, 고장난 라디오, 손목시계 2개, 출장에서 받은 기념품, 빈 컵, 펼쳐놓은 서류. 나는 말했습니다. 자네 이걸 보면서 잠들었나?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의 방은 정신없이 흐릅니다. 침대 옆이 흐트러지면 머리가 흐트러지고 머리가 흐트러지면 일도 흐트러진다. 실제로 그는 몇 주 동안 피로가 쌓여 잠의 질이 떨어져 있었고 마음속 불안 때문에 잠결에도 뒤척였습니다. 사람은 잠든 자리에서 가장 정직한 상태가 됩니다. 침대 주변의 혼란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번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대 옆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운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집이 아무리 넓고 깨끗해도 침대 옆이 혼란스러우면 운은 절대 바로 서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영향이 더 직접적입니다. 시력도 조금씩 흐려지고 몸은 민감해지고 머리는 복잡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때 침대 옆에 쌓인 잡동사니는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줍니다. 첫째, 잠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시야에 혼란이 있으면 마음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침의 결단력을 무너뜨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보이는 것이 정리된 공간이면 하루가 가벼워지고 어지러운 공간이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셋째, 건강운을 약하게 만들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몸이 지치면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임원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침대 옆을 보면 그 사람의 내일이 보인다. 그리고 이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탐탁지 않은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해 침대 주변이 항상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고 실수가 잦았고
기회를 잡을 만큼의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침대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한 사람은 생기가 넘쳤으며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높았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침대 옆이 정리된 사람은 운이 집중되고 침대 옆이 어지러운 사람은 운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50대 이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공간은 부엌도 거실도 아닙니다. 바로 침대의 주변, 그 첫 1m입니다. 그곳이 당신의 운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버려야 할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6번째와 7번째 물건은 여러분의 집에서 조용히 고장나 있는 물건들이고 이미 죽어버린 물건들이며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가장 위험한 적들입니다. 고장난 전자제품과 죽은 식물, 이 두 가지가 왜 운을 완전히 끊어버리는지 다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느꼈습니다. 집안에서 고장난 것과 죽어 있는 것만큼 사람의 운을 무너뜨리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장났지만 그냥 두면 되죠. 식물이 죽었는데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집안에 고장난 전자제품은 사람의 에너지를 끊어버리고 죽은 식물은 사람의 활력을 빼앗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현실입니다. 운의 구조입니다. 나는 1970, 90년대 해외 공사 현장과 국내 사업장을 오가며 늘 한 가지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일이 막혔을 때, 사업이 흔들렸을 때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동일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집안에서 고장난 물건이 방치되어 있고 죽은 식물이나 먼지 쌓인 장식품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옆에 두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고장난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술자였고 누구보다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 그가 자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시가 늦어지고 판단이 흔들리고 작은 문제에도 불안해했고 예전의 집중력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그의 숙소를 찾았습니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옆 구석에 고장난 선풍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이건 왜 여기 그대로 두었습니까?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버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칠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고장난 상태를 방치하고 있구나. 고장난 전자제품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정신의 흐름을 끊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멈춘 상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결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고장난 물건을 두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습관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하지 뭐,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지금은 그냥 두자. 이런 태도는 기회를 가장 빠르게 죽이는 독입니다. 나는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옆에 두면 마음도 고장난다. 이걸 치우지 않으면 자네의 흐름도 다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결국 선풍기를 버렸고 신기하게도 그의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중심을 찾았고 결단력도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은 운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식물과 먼지 쌓인 장식품입니다. 죽은 식물은 그 자체로 생명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생명력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관계, 판단, 모든 흐름의 근원이 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시든 식물이 있다? 잎이 말라있고 줄기가 휘어졌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에너지는 조용히 죽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 이모네 집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피곤해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낑거렸고 모든 일이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 아주 지저분한 것도 아주 엉망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식물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경이 안 쓰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도 같은 상태라는 것을. 죽은 식물을 그냥 두는 사람은 자신의 활력이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장식품은 더 교묘합니다. 보기엔 멀쩡하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물건은 마음이 닿지 않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 장식품에 쌓인 먼지만큼 사람의 감정에서도 불필요한 피로와 답답함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을 버려라. 죽은 식물을 치워라. 먼지 쌓인 장식품을 정리해라.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운을 되살리는 첫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복잡한 것보다 단순함이 힘이 되고 무거운 것보다 가벼움이 기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이 죽은 물건들을 정리하면 그 순간부터 에너지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의 흐름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나는 이 모든 물건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파괴의 본질, 그리고 운이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이 열리는 집과 운이 닫히는 집, 그 차이는 단 한 줄의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뛰어다니며 깨달았습니다. 운이 열리는 집과 운이 닫히는 집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단 1m, 단 하나의 물건, 단 한 번의 결단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운이라는 것을 거대한 기회, 누군가의 도움, 시대의 흐름 같은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기업과 현장,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며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운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물건 하나에서 시작된다. 오늘 내가 이야기한 7가지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물건들은 모두 흐름을 끊고 결단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흔들고 당신의 생명력을 서서히 말려버리는 상징들이었습니다. 멈춘 시계는 당신의 시간을 멈추게 하고 오래된 서류들은 과거의 무게를 쌓아 올리며 깨진 그릇은 마음을 깨고 관계를 흔들며 쓰지 않는 고가의 물건들은 욕망의 발목을 붙잡고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침대 옆에 잡동사니는 자매질을 무너뜨려 하루의 흐름을 뒤틀었고 고장난 전자제품과 죽은 식물은 당신의 활력과 에너지를 조용히 잠식했습니다. 나는 이런 물건들을 보며 늘 확신했습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물건은 마음이고 습관이고 생명력이고 운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나는 수많은 위기와 실패를 겪었습니다. 은행 문 앞에서 거절당한 날도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 가슴이 내려앉은 순간도 있었고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이 어긋나 전부를 잃을 뻔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밖에서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머릿속을 정리하고 그리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원칙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리하면 흐름이 생기고 비우면 길이 열린다. 이것은 유행하는 정리 철학도 아니고 풍수라는 이름만 붙인 미신도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며 내 삶을 바꿨습니다. 버리면 가벼워졌고 고치면 흐름이 생겼고 교체하면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 회장님, 그게 정말 운과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집안의 흐름이 무너지면 인생의 흐름도 무너진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은 느려집니다. 마음은 예민해지고 체력은 줄고 판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작은 혼란도 큰 혼란이 되고 사소한 물건 하나도 인생의 방향을 뒤흔듭니다. 집안이 흐트러지면 기운이 무너지고 기운이 무너지면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안의 흐름이 바로 서면 마음이 바로 서고 마음이 바로 서면 일도 바로 서고 일이 바로 서면 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많은 직원을 보며 이 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침대 주변을 정리한 직원은 곧 집중력을 회복했습니다. 죽은 식물을 치운 임원은 사업의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을 버린 감독은 다시 판단력을 되돌렸습니다. 쓰지 않는 고가의 물건을 비운 사업가는 새로운 투자를 끌어왔습니다. 깨진 컵을 버린 직원은 인간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멈춘 시계를 고친 젊은 엔지니어는 그 자리에서부터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운은 당신이 매일 보는 물건에서 시작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멈춘 것은 움직이고 죽은 것은 치워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운은 흐를 것입니다.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행동은 빨라질 것입니다. 판단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운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았구나. 내 집 안한복판, 내가 쌓아둔 물건 속에 숨어 있었구나.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깁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멈춘 것, 죽은 것, 쌓인 것을 치우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운도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게임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